지금부터요 6월 전국 모의고사 민법 해설을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6월 모의고사는요 이제 작년에 봤던 감정평가사 문제에서요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의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은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출제했던 것을 냈어요. 그래서 아마 문제 수준은 약간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1년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보는 시험인데 우리는 중간에 지금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하면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수준에서 문제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자 형성권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단독행위로서 일방적 의사표시죠. 보통 우리가 형성권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예를 들어서 상계, 면제, 초인, 철회, 그 다음에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방적 의사표시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를 못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요 유언이나 또는 유증의 경우나 그 다음에 채무 면제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은요 형성권은 일부 행사, 원래 일부는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부는 행사할 수 없는 것이냐? 조건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형성권은 전부에 대해서 행사하는 게 원칙인데요, 만약에 일부를 행사한다 이 말은 조건을 붙인다 이 말이고, 조건을 붙이는 것이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는 것이죠. 다른 사정이 없으면 우리가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이고,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간다? 형성판결이라고 해가지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청구권은 그것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고요, 청구권에 기한 판결을 이행판결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그래서 기억이 옳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옳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틀리죠. 일부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을은요 형성권 행사는 제책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니을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니을 2번이 정답이네요. 자 42번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억 보시면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라야 체결한 생명보험이죠. 이 생명보험계약은요 항상 범죄하고 연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다음에 그 타인의 제3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생명보험계약이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니은은요 건물 임차인이 비용이죠. 우리가 비용에 관한 규정, 이것은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비와 유익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의 필요비,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의규정으로서요 원상 회복을 면하는 대신에 그 비용의 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것, 즉 비용 상환을 뭐한다? 포기하는 거죠. 이것은 유효가 되는 거죠.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으로서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면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죠. 이것은요 유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단법원의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 상속할 수 없다고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양도나 상속할 수 있다고 뭐라 한다? 규약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으냐?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임의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승소를 시켜주면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민사소송. 여러분 조심해야 돼. 우리가 민사소송 그러면 아무 말도 없이 민사소송 그러면 무조건 유효, 형사소송은 무효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변호사 아닌 자란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아닌 자가, 세무사가 아닌 자가, 그 다음에 법무사가 아닌 자가, 그 다음에 그런 업무를 대리하고요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변호사법 위반, 그 다음에 법무사법 위반 이렇게 위반이 돼서 이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 그래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민사소송이 형사소송이 하려면 항상 뭐냐면 변호사 아닌 자가 그럼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이것은 무효가 돼요. 효력 규정 위반돼서. 두 번째는 변호사가 그다음에 성공보수금, 성공보수 약정을 하죠. 여기서 민사사건인 경우는 이런 것은 유효이고, 형사사건의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다?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민사소송 이것을 미리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밑밥을 깔아놓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아무 생각 없이 형사는 무효고 민사는 유효고 이렇게 암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비해서 이것을 깔아놓은 것이고, 여기서는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란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효력이 없는 것은 뭐다? 기억하고 니을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하고 디귿은 이미 규정으로서 유효가 되는 것이고, 특히 디귿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죠. 이것은요 민법이요, 법인에 보면 그 법인에 나오는 조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자, 그럼 43번요. 무자력한 감은 을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을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런요 우리가요 강제 집행을 면한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죠.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반환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자신의 유일한 재산, 항상 여러분요 이 유일한 재산이다 이 말은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을 염두에 두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 즉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즉 가장매매란 말은 통정 허위 표시란 말이잖아요. 이것은 무효인 것이잖아요. 이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해서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를 해줬다, 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병의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요 갑하고 지금요 여러분 잘 봐야 돼. 병은 무조건 제3자가 아니에요. 갑하고 병하고 가장매매였고, 이 을은 뭐라 하냐? 채권자라고 그래요. 이걸 만약에 모르고 만약에 지문을 읽어버리면 잘못하다가요 병은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1번 을은 갑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을이 누구죠? 채권자죠. 보존하기 위해서 갑의 병에 대한, 이 갑하고 병이 뭐를 했다? 가장매매를 했잖아요. 이 가장매매를 해서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를 갑이 말소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갑이 말소를 하니까 갑의 채권자인 을이요 갑을 대위해서 뭘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대위 행사 맞는 말이죠. 2번 갑과 병 간의 가장매매는 무효죠. 우리가 가장매매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이때요 뭘 할 수 있다? 을은요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요 몇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재판상 행사를 하죠. 재판상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매매요.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시험 보면서는 4가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4가지만 똑바로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일단 분석을 하고 나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허위 표시는 불법 원인.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허위 표시는 지금 뭐죠?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잖아요. 여기서 불법 원인할 때 불법이라는 것은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허위 표시는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746조 불법 원인 급여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법 원인이므로 그러면 틀린 것이죠. 이해됐죠? 불법 원인이 아니죠. 갑은 병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의해서 A 부동산의 반환을 할 수 있다? 반환을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746조에 해당하면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지만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란 말이에요. 4번 만약 병이 정에게, 이때 이러면요 정은 누구냐? 이걸 제3자라고 그래. 알죠? 정은 제3자죠. A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정은 선의 무과실해야 틀렸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죠. 제3자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제3대 3대 원칙,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제3자는 누구이면 돼?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 있든지 무과실이 있든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뭐 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다. 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을 한다? 무효를 많은 자, 주장하는 자. 여기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누굴 얘기해요? 표의자예요, 상대방이에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을 표의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알겠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선이 이만하면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과실, 무과실을 불문한다. 여기서는 무과실이어야 이게 틀린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다, 틀렸다. 5번 갑과 병이죠. 갑과 병이 A 부동산의 가장 매매계약을 추인한다. 왜요? 우리가 가장 매매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우리가 여기서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추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죠. 여기서 추인이 되는 것은 뭐가 있다? 107조 비진입 표시, 108조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의사무능력자. 이렇게 의사무능력으로 무효일 경우, 또 착오나 또는 사기나 또는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뭐가 된 경우? 무효가 되죠.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건 뭐가 있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면 104조 위반이다.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이다.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것들은 이거는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매매라고 하는 것은 108조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고, 우리가 추인하게 되면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소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추인의 경우 소급하는 것이 있고 소급하지 않는 것이 있죠. 우리가 추인의 경우 소급하는 경우는 뭐가 있다? 무권 대리행위 추인이죠.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소급을 하지만 무효 행위의 추인은 소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요? 1번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44번 비진이 표시를 한 거죠. 1번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진이. 그래서 진이란 이렇게. 진이가 무엇이냐?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뭐다?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의자의 생각,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진이다. 2번 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여기요, 대출금 채무자로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자죠. 대출금 명의를 대여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대출금 명의를 대여한 자는, 이 사람은요, 자기,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여기까지 우리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죠. 그러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수수를 뭐란다? 자의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뭐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가지가 또 있죠. 여러분,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것,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어요? 대출금 명의 빌려주면 진이 있는 이잖아요. 여기가 사립학교가 교직원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 5가지를 우리는 뭐란다? 진이 있는 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 가는 것은 여기 대출금 명의를 대여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진이 있는 의사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첫 번째 비진이 표시,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채무 부담의 의사가 뭐죠? 채무 부담의 의사, 이걸 진이죠.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지지 않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비진이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진이 표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이 진이 있는 의사 표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안 돼.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래야 돼. 여기서 뭐라고 한다? 채무 부담의 의사. 채무 부담의 의사가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 채무 부담의 의사가 뭐죠? 이것을 우리는 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그럼 뭐가 된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요 틀린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죠. 3번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자가 고지된 해악이 들어와 고지된 해악 이것을 강박이죠. 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는데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는 여기서 뭘 얘기한다?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는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걸 뭐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맞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것은요 근로자죠. 근로자를 뭐라 한다? 이것을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회사를 뭐라 한다? 회사를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이라고 되어 있죠. 경영방침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원래 그러면 근로자는 사표를 낼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이것을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다 이렇게. 원래 비진이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딱 보면 여기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낸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무효. 그래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비리 공무원이죠. 이 비리 공무원, 비리가 중요한 것이 공무원이란 말이 중요하잖아요. 감사기관에 사직 공고를 받고 사직의 의사표시,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이 공무원을 뭐라고 한다? 공무원은 우리 한 개인이죠. 한 개인이죠. 사인이다 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은 사직서를 어디에다 내는 거죠? 국가기관에 내죠. 국가기관. 그래서 이것을 공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을 뭐라고 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의 공법행위.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어떤 대로? 표시대로 유효이다 이랬어. 그래서 우리 민법은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비진이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 표시대로 유효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의사표시를 공무원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효력이 발생한다. 여러분 정답 몇 번이죠?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요 45번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려면 먼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아니어야 되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돼야 돼.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요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취소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겠잖아요. 그러면 착오가 아닌 걸 고르면 돼.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착오가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 이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원칙은 취소를 못해요. 취소를 못하니까 뭐가 된다? 유효가 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를 알고 뭐를 한다? 이용한다. 이용이란 말이 나와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중요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 두 번째는 착오인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니까 중요분의 착오냐 아니냐 이것만 묻는 것이 아니고, 알죠?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 묻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여부는 누가 증명을 한다? 표의자가 증명을 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증명을 한다? 상대방.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유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번, 매매에서 매도인이 시가를 몰라서 시가? 여러분, 시가라든가 가격이죠. 또는 지적이나 또는 지분에 관한 것,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시가나 가격, 지적이나 지분, 착오가 아니다. 취소할 수가 없다. 착오가 아니니까 처음부터 취소를 못하죠. 그 다음에 주채무자의 차용금이죠. 차용금 뭐죠? 소비대차죠.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상 편무 계약이에요. 무상이고 편무 계약이에요. 차용금 만원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로 공정증서에 서명했는데,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 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도 무상이고 편무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나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 이 말이죠. 나는 차용금 채무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구상금 채무에 대한 준소비대차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우리가 가압류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건물 및 부지를 현 상태로 매수했으나 뭐가 부족하다? 부지의 지분, 지분이 부족하다. 지분의 부족. 여기요, 시가나 가격, 지적이나 지분의 부족,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착오가 아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은 세 가지가 다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셋 다 취소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된다 이렇게. 자, 민법 104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여러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잖아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국부와 반대국부 사이에 현저한 균형을 이뤄야 되잖아요. 현저히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부와 반대국부 사이에, 이 말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유상계약이다 돼요. 유상. 그럼 지금 여기는 뭐라 나왔죠? 증여죠. 방금 증여는 무상편무라고 그랬죠. 증여 또는 기부행위 또는요 무상행위, 증여나 기부나 무상행위 같은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가 없다. 2번, 국부와 반대국부가 현저히 균형을 이룬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현저히 균형을 이룬 경우 법률행위가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현저히 균형을 이뤘다, 이것을 객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궁박경솔 무경험을 주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짜리 물건을 2천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현저히 균형을 이뤘지만 아버지가 아들한테 파는데 아버지가 궁박했거나 아버지가 경솔했거나 아버지가 사회적 경험이 없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현저히 균형을 이뤘다고 해서 언제나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되죠. 그럼 항상 여기서요, 궁박, 우리가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항상 이것을 바꾸죠. 궁박은 대리인.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궁박은 누구? 본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서 궁박은 본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도 틀렸다 이 말이죠. 자, 여기 옳은 것도 고르니까 정답 몇 번이죠? 1번이네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모두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돼요? 모두 구비되어야? 그러면 안 돼. 모두 구비되어야 모두 있어도 돼. 그런데 몇 개만 있어도 돼? 하나만 있어도 돼. 알겠죠?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죠. 자, 지금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요, 선의의 제3자,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 없어? 대항할 수 있다. 우리는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걸 절대적 무효이고, 이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이 안 되고, 무효행위에 뭐는 된다? 전환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추인은 안 되고 무효행위, 전환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된다, 틀린 거예요.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뭐는 적용될 수 있다? 전환은 적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47번 조건이죠. 대금이 완납되면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죠. 자, 지금 봐봐. 여기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고요. 대금이 완납이 되면요, 여기서 소유권이 이전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요, 여기서요,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 조건은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요. 현재가 언제냐? 7월 7일이란 말이죠. 현재가요. 알겠죠? 그런데 10월 30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러면 합격이란 말은 조건 성취잖아요. 성취해야 차를 사준단 말이죠. 권리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합격하기 전까지 사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차를요, 이 중고차를요, 갑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을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이 현재 돈이 다 없으니까 잔금을 3개월에 걸쳐서 잔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잔금을 다 치러야지 을이 소유자가 되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가 된다? 갑이 소유자가 되죠. 현재 차는 누가 끌고 다닌다? 을이 끌고 다니는데 현재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매매 대금이 완납되면 그때 소유권이 을한테 이전하는 것이고, 현재 을이 차를 끌고 다니지만 매매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매도인 앞으로 있으면서 팔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라고 하는 것이고, 대금이 완납이 되면 그때부터 매수인 소유자,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누가 소유자?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제 조건이 아니고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정지 조건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유동적 무효가 된다. 그래서 정지 조건은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 유동적 유효가 되죠. 2번 선량한 풍속에 반한, 우리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조건, 이것은 한마디로 불법 조건이라고 하고, 불법 조건이 보통 범행에는 조건 없는 범행, 여러분 조건 없는 법률행위란 말은 어떤 말이죠? 이것은 유효란 말이에요. 이것은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란 말이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무효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란 말이에요. 3번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조건하고요, 조건하고 기한을 비교를 해야 돼.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어요. 기한도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어요. 그런데 조건은 합의로 할 수 있어요. 소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한은요, 합의로 할 수 있어요. 소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조건은 원칙은 소급표가 없지만 합의로는 소급할 수가 있어.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4번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나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건은 당연히요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뭐가 있죠? 먼저 성립 요건하고,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 있어? 효력 요건이 있고, 이 효력 요건은 또 뭐가 있다?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특별 효력 요건에 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무관청 허가, 토지가 허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고 기한이 이렇게 조건 기한.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은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을 구성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법률 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유언이죠.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데 상대방에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유언이나 또는 유증이나 유언이나 유증이나 또는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과 유증의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언과 유증을 뭐라고 얘기하냐?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라고 얘기하거든요. 원칙적으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지만 언제나 붙일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디에는 붙일 수 있다? 유언하고 유증의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설명 옳은 것은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48번요. 무효와 취소죠.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죠. 여러분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아무것도 아닌데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그래서 일부만 그러면 안 돼. 전부를 무효로 하는 거예요. 그 일부가 무효일더라도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일부는 무효이고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죠.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가 뭘 했다? 취소를 했네요. 제한 능력자가.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가 받은 이익 전부 그러면 안 돼. 제한 능력자는 뭐를 한다? 어디에서 반환한다? 취소하면 현존이익. 이익이 현존하는 법인에서 반환을 해. 이것은 뭐하고 똑같다? 뭐가 똑같아요? 의사무능력자. 이러면 의사무능력으로 인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된 경우에도 선악을 분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지 전부를 반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로서 취소를 하게 되면은 반환할 때는 선이고 악이고를 떠나서 뭐만 반환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는데 그것은 의사무능력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직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알겠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 반환법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이다 이렇게. 4번 법률행위의 취소권이죠. 여러분 이 취소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린다. 제척기간이요. 그래서 이 제척기간은 먼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원칙적으로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10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취소에 관한 것은 법에 딱 규정되어 있어.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취소에 관한 것은 딱 법에 먼저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됐다?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죠. 능력자가 된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이고 3년. 계약을 체결한 날, 계약 법률행위 한 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이고 이거 지금 바뀐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그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말은 능력자가 된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이다 이 말이 3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4번 한번 볼까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3번 안 했네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추인권자의 추인이 있은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러분 추인을 하죠.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예요. 추인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하면 취소를 못하는 것이고 추인이 아니면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면 추인이 있을 후에는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왜? 추인은 확정정 유효, 취소는 확정정 무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5번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요 매수인이 책임진다. 공과금이 뭐죠?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를요 원래는 누가 내야 되죠? 매도인이 내야 되죠. 그런데 매수인이 책임진다. 이것을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알죠? 그래서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하는 취지의 약정은 그것은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답 몇 번이다? 5번 몇 번? 다음 주 옳은 것은 그랬죠? 옳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요. 추인이 있은 후에는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3번이죠. 자 49번은요.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대리인인 을이 자신을 본인 갑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 내일지라도 계약의 효력이 갑이 아닌 을에게 기속한다. 이러면요 본인 갑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뭐란다? 서명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건 서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인장을 날이란단 말이죠. 이런 것을 서명대리라고 그래요. 이러한 경우에도 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 갑이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본인 갑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다 이 말이에요. 대리권 범위 내.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쳐. 그래서 갑에게 효력이 미쳐. 갑에게. 을이 아니고 갑에게 기속하는 거예요. 2번 대리 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 이러면 대리권이 있다 이것은 누가 증명을 하냐? 유권 대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대리 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무효하다고 주장한다, 유효하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대리 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상대방이라고 얘기해요. 먼저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대리에서는 먼저 상대방이요 뭐를 주장하냐? 유권 대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 대리를 주장한단 말은 대리인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본인은 뭐한다? 본인은 나는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은 무권 대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를 주장해야 돼요. 본인은. 알겠죠? 이게 순서예요. 상대방은 유권 대리를 주장을 해. 알겠죠? 그러면요 본인은 나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증명을 해야 돼. 그것은 본인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리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유권 대리라는 거잖아요. 유권 대리는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 법률행위가 유효라고 주장해, 무효라고 주장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답 2번이죠. 3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원리금 반환 채무의 변의 반환 채무 변제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는 원칙적으로 원리금 반환 채무를 면제, 여긴 지금 뭐죠? 수령이죠. 수령은 받아와라 이 말이죠. 수령의 대리권은 반대가 뭐죠? 면제죠. 면제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수령의 대리권에는 뭐는 없다? 면제의 대리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령하고 면제는 정반대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각각 상충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갑이요 을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병하고 있는데 대리인이 A도 주고 B한테 주고 C한테 줬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 갑이라는 사람은 대리권을 A나 B나 C한테 줬다 할지라도 갑의 처분 권한을 잃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갑이요 대리권을 주고 나서 갑이 병하고 계약을 할 수 있고요. 대리권을 받은 C가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A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때요 누구의 권리가 제일 앞선가? 본인의 권리가 앞선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다 뭐를 했어? 다 계약을 했죠. 계약은 채권이요 물권이요? 채권이죠. 채권은 순서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죠. 없으니까 먼저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수인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각각 상충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서로가 다르게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상충이라는 말은 그중에서 가장 먼저 체결된 계약 틀렸어요.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채권이고 채권은 순서가 없으니까 누가 먼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체결된 계약만이 본인의 효력이 있다 틀렸다. 5번 임의 대리는 우리 이제 복대리인을 선임하잖아요. 임의 대리가. 그러면 임의 대리가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 선임해. 여기서 틀린 것은 뭐 때문에 틀렸다? 경우에 만자가 틀렸다. 만자가 틀렸다. 알겠죠?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만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시험에서 뭐라고 나오면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어떻게 선임하면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하면 돼. 또는 뭐라고 나오냐?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왜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죠. 없더라도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승낙이 있으면?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에요.
자, 50번. 18살의 갑은 을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그가 보관 중이던 을의 노트북을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팔았다, 이 말이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보면 18살의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 18살은 뭐다? 제한능력자죠. 여러분, 제한능력자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려면 능력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은 그랬죠. 갑은 을의 대리인을 사칭했죠. 그래서 여기서 본인은 을이고 여기서 대리인은 갑이에요. 무권 대리인. 그래서 무권 대리인 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은 본인이고 병은 상대방이고 갑은 대리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을의 노트북을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정을 모르는 병이라는 것은 이 병은 누구다? 선이다, 이 말이죠. 병이 선인 경우는 뭐 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철회권과 채권을 행사할 수 있죠. 모르고 이랬으니까. 자, 두 번째요.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무권 대리는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이때요, 본인 갑은, 본인 을은요 추인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요 선이 무과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대리인은요, 대리는 두 가지죠. 행위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없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해야 돼? 못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하면 무슨 대리가 돼? 유권 대리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1번. 을이 병에게 계약을 추인한다. 우리가 추인은 누구한테 하죠? 추인은 상대방이나 대리인이나 누구한테나 추인을 해. 추인 거절도 상대방이나 대리인이나 누구한테 해. 철회권, 선인 경우 철회권도 본인이나 대리인한테 다 할 수 있어. 근데 딱 하나. 채권은 뭐냐? 채권은 추인할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은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는 사람한테만 할 수 있어. 여기서 추인하고 거절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을이잖아요. 을이기 때문에요, 이때는요 채권은 오직 상대방이 본인 을에 대해서만 채고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채고를 못해. 우리가 철회권은요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어. 추인권도 누구한테든지 추인할 수 있어. 하지만 오로지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한다?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보면 1번. 을이 병에게 매매 계약을 추인했다. 그러면 재밌는 말이죠. 여기요 을이요 병한테 계약을 추인했죠. 그러면요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기죠. 문제는 언제부터 확정적으로 효력이 있다? 언제부터? 소급해서. 우리 방금 얘기했죠.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은 대리행위 시에 소급한다고.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소급해서, 이렇게. 2번. 을이 갑에게 추인했다. 을이 갑에게 추인했단 말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그 추인의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이 을이요 갑에게 추인했죠. 그러면 이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만약 이 상대방이요 여기서 갑에게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모르고 있다, 이렇게요. 두 가지가 있죠. 알고 있으면 추인의 효력을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모르고 있으면 추인의 효력을 말할 수 없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도리어 모르고 있을 때는 뭐를 할 수 있다? 처리할 수는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보시면 을이 병에게 추인하죠. 확정적 유효이고요. 을이 갑에게 추인하죠. 무권 대리인에게 상대방이 알았으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고 모르면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르는 병은 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 처리할 수 있고. 3번 맞죠? 2번 맞죠? 3번. 을이 추인을 하지 않아. 을이 추인하지 않으면 누구의 선택이다? 갑은 자신의 선택 틀렸죠.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항상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돼.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이렇게 상대방의 선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병이 갑에게요. 여기 병이 누군지 알아야죠. 상대방이죠. 병이 갑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그러면 상대방이 악이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악인 경우를 뭐할 수 있으나 채고할 수 있으나 뭐는 못해? 처리를 못한다. 처리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가 돼야 돼. 선의. 그래서 여기는 채고할 수는 있다. 악이니까 알았다가 악이잖아요. 알았다. 그런 때는 채고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처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처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처리는 선의인 경우에만 한다. 5번. 을이 추인한 때, 을이 지금 추인을 했죠.
갑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마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거 왜 그러죠? 우리 지금 뭘 했어? 추인했죠, 본인이. 그럼 추인하면 뭐가 돼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됐죠. 유효. 알겠죠? 이때요 추인하게 되면 갑은요 굳이 매매 계약을 할 수 없어.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고, 특히요 우리가 무권 대리든 뭐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갑이라고 하는 대리인은 자신이 미성년자일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고, 단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51번부터는요 물권에 관한 것이에요. 잠깐 5번 쉬었다가요 물권법에 관한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